자,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형태소 부분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품사 부분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 전체, 자, 품사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던 걸 좀 이어가자면, 자, 품사라고 하는 건 쌤이 뭘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까?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거다. 아, 잠깐만. 학교에서 혹시 진도 어떻게 나간답니까? 1, 3 먼저 나가고 2, 4 나중에 나간대요. 문법 있는 단원이 몇 단원이야? 피동 3단원이야? 헐, 피동 들어가요 이번에. 다음 주에 그것도 해야겠네. 알겠어요. 선생님 몇 분이에요? 2단원이요. 무슨 말이야? 문법이 2단원이야? 네. 그럼 1, 3이 뭐지? 1단원은 문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가 있었고요. 3이 설명문이죠. 설명하는 글쓰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설명 방법 외워야겠네. 알겠어요. 설명 방법 외우기. 자, 봅시다. 자, 품사는 다시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것을 품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단어의 종류는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종류의 품사를 바꾸기 위해선 특정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전미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특정한 전미사가 붙어 있어야지만 이제 단어의 종류가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종류의 품사를요 크게 나눌 때 구분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요 형태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로 나눈다고. 그러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는데, 바뀌는 게 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변어라고 했고요,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변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나뉘고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으로 중심으로 나누는 건 무슨 언으로 나누는 겁니다. 땡땡땡 언으로. 자,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런 식으로 무슨 언으로 나누는 거야. 자,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품사 단어를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땡땡땡 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 할 때 사가 붙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것들, 관형사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 게 바로 이제 땡땡땡 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체언에는 세 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 수사는 숫자, 그러니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수사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양수사라고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 서수사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이런 것들을 서수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 자, 다음 수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수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품사, 관형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형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라고 했죠. 관형사는요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 꾸밈받는 체언의 앞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책이라고 하지 책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꾸밈받는 단어 앞에 있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관형사의 특징 뭐야? 절대 뭐랑 결합할 수 없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관형사 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지시관형사,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그, 저 이런 걸 우리가 지시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시어를 활용해서 이제 체언을 꾸미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관형사라고 하고요. 자, 성상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새 신발, 헌 신발, 모든 신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사가 대부분 성상관형사죠. 자, 마지막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요, 수관형사도 있고 뭐도 있다고 했어? 수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관형사랑 수사는 뭘로 구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했어요? 관형사의 두 번째 특징, 절대 조사랑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조사를 붙여봐서 말이 된다 그러면 걔는 수사입니다. 체운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도 붙을 수 있어요. 조사는 원래 체운에 많이 붙거든요. 관형사는 어떤 조사도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랑 아무거나 붙여봤는데 뭘 붙여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걔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장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게, 잘 보세요. 책상에 귤 3봉지가 있다. 책상 위에 귤은 총 5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 무엇이다 이거 조금 이따가 사실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술격 조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서술격 조사야. 자, 그래서 5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 형태죠. 조사가 띄어쓰기도 안 되고 붙어있네. 아니, 원래 띄어쓰기 안 하지. 띄어쓰기를 안 한 채로 지금 조사가 붙어있네. 근데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 조사랑 붙어있기 때문에. 쳐보세요. 나연아, 지난번에 했던 그 문법 프린트 들고 있어? 일단 안 써. 일단 꺼내보세요. 자, 서술격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관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수관형사가 될 수 없어요. 책상에 귤 3봉지가 있답니다. 3봉지가 있대요. 자, 이 새와 봉지 사이에, 봉지가 일단 명사라는 거 다 알죠? 봉다리 다 명사잖아. 맞죠? 자, 그래서 봉지는 명사야. 자, 지금 새는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린다고 했을 때 여기 사이에 뭘 넣어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조사 다 넣어봐. 은는, 이가, 을을, 만도, 대로조차 다 넣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조사를 넣어도 말이 안 됩니다. 새의 봉지가 있다, 새가 봉지에 있다, 새을 봉지에 있다, 새를 봉지에 있다, 새도 봉지에 있다, 새만 봉지에 있다. 아무것도 말이 안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조사를 붙여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수관형사가 됩니다. 자, 오늘 나눠준 건요, 딱 오늘 할 그 수업 그 개념 나와 있는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빈칸 채우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숙제로 문제 좀 풀어보라고 했잖아. 그거는요, 여러분들 오늘 안 가져온 학생은 지난주 거 있죠. 지난주 거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다 있을 거거든. 오늘 선생님이 급하게 뽑는다고 그냥 요 그 개념 있는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프린트 안 들고 온 학생들은 지난주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받았던 문법 프린트 여기 빈칸들 다 이제 풀어보고 연습 좀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웬만하면 요 단어 파트를 좀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면 아니구나. 저 문법 안 들어간다고 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천천히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은 진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그 피동 표현이랑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문법 개념을 배울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 5, 6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은 이미 안다 생각하고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문법 개념들을 이제 잊지 않고 계속 좀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쌤이 늘 강조했지만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중학교 1학년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작년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거야. 내년 겨울방학에 이거 한번 더 할 수도 있어. 알겠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부사 넘어갈게요. 부사. 부사는요, 주로 무엇을 수식하는 단어?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용언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요. 다른 관형사도 수식하고요. 관형어도 수식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부사가 뭐다? 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성상부사. 빨리 가자, 많이 먹어라. 빨리가 가자를 꾸미고 많이가 먹어라를 꾸며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성상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지시부사. 이, 그, 저 이런 말이 붙어서 어떤 품사로 사용되면 걔는 전부 지시 뭐시기가 된다고 했어요.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관형사도 있고 지시 부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 가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라고 하면 그리, 이리, 저리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부사입니다. 맞죠? 자, 그리 앉아라고 하면 그리가 앉아라를 꾸미잖아. 저리도 가자를 꾸미는 거고. 근데 얘네 품사가 뭐야? 동사. 용어를 꾸미네. 부사죠. 자,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에 뭐가 있다? 종류가 두 개로 나뉘는데 양태부사랑 접속부사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양태부사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자, 양태부사는요,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 어떤 거? 과연, 다행히, 뭐 불행히 이런 것들. 대박.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사를 우리는 양태부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과연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뒤에 나오는 네가 할 수 있을까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겁니다. 다행히 할 수 있다는구나 라고 하면 뭐야? 이것도 다행히가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거든. 전체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접속부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접속부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귤도 먹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도 문장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문장이 하나 있잖아.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랑 귤도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그리고가 연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리고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양태부사랑 접속부사 이렇게 나뉘고요. 자, 다음 여기에 접속부사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는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접속부사야. 그거 말고 그냥 한 개의 성분만 꾸미는 접속부사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너 이러면 얘랑 얘가 서로 문장은 아니잖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지. 맞죠? 자, 그래서 하나의 성분만 꾸미는 부사로서의 접속부사도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접속부사도 있고요. 알겠죠? 그건 상황마다 다르겠지. 그렇죠? 똑같은 그리고 뭐 이런 단어라 할지라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부터 새롭게 할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용언입니다. 자, 이것도 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언.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용언. 그러니까 뭐든 다 용언이야. 우리 문법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다 용언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어떤 단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단어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용언이라고 하는 건 크게
동사 형용사를 가리켜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용언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라고 했어? 한자로만 치면 쓸 용자라고 했습니다. 쓸 용자. 그래서 단어로 따지면 이 용이 뭐 할 때 쓰는 용이라고? 활용하다 할 때 용이라고요. 그래서 용어는요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 기본형과 활용형을 가지고 있죠. 자, 동사를 예로 들자면 먹다. 다로 끝나면 기본형입니다. 먹는데, 먹고, 먹지만. 이런 뭐야? 지금 다 대신에 대, 고, 지만 이렇게 붙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활용 형태라고 합니다. 활용 형태라고 해요. 아르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자, 활용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뜻이 뭡니까?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바로 동사라고 하죠. 동사, 움직일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죠. 형용사는 뭡니까?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질, 상태 합쳐서 성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상.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동사에서요. 자, 종류를 두 가지를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눌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기말고사 범위야. 다 자동사랑 타동사. 나 이번에 기말 치기 전까지 못해도 20번은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바로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사실 자동사랑 타동사는요. 이 수업 시간 전에 아마 영어 문법 좀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자동사, 타동사 벌써 배웠을걸?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먹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나는 먹다, 나는 먹다, 나는 먹다, 나는 먹다.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뭘 먹었는데? 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나 달려, 나 달려. 목적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어는 뭘 붙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을이 붙는 걸 목적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적어 언제 배웠어요? 교과 과정에서. 언제 배웠게? 목적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마지막쯤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자,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배 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그 줄 끊는 거 있거든요. 철수는 주어, 영희를 목적어, 좋아한다 서술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말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나요? 한 명씩이나 기억나라니. 한 중학교 올라가면 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 우리 배운 건요 교과서에 안다 생각하고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나중에 저 피동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목적어, 부사어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야? 목적어는 그냥 을은 조사죠. 목적격 조사가 붙는 애들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쉬운 거. 좀 더 문법적으로 풀어보자면 목적어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이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나는 때렸다. 말 돼요, 안 돼요? 나는 때렸다. 나는 때렸다. 나는 때렸다. 말이 안 돼. 왜 안 되는데? 누굴 때렸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맞지? 왠지 막 막장 드라마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때렸다. 자꾸 문장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생기면 그건요
완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완결된 문장을 들으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맞죠? 나는 땡땡이를 때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지금 궁금증이 누구를 때렸는지가 아니라 이제 왜 때렸는지로 정보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문장 자체를 궁금해하면 안 돼. 그거는 완결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나는 때렸다라고 하면 누구 때렸는지 모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때린다. 때리는 목적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때리는 대상.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 다음, 형용사. 형용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상,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성상 형용사죠. 자, 그러면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봐봐봐. 형용사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형용사는 어느 종류에 해당한다고 했어? 용언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했죠. 용언의 종류에 해당하는 애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기본형과 활용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용언이니까 기본형은 무조건 뭐야? 땡땡땡 다야. 맞죠? 땡땡땡 다라고. 자, 그러면 땡땡땡 다인데 지시 형용사니까 이, 그, 저를 놓고 싶어. 이, 하, 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라고 하면 뭐야? 다로도 끝나면서 활용도 가능해요.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러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러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를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 하고 마침표 지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여야만 해? 용언이어야만 해. 다음, 용언 중에서는 형용사랑 동사 두 개 있잖아. 그러면 형용사랑 동사를 또 구분해 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형용사랑 동사를 구분하는 건 조금 뒤에서 할 건데, 자, 구분해 보면 얘는 동사가 될 수 없거든. 니은을 붙일 수 없어서.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가지고 형용사랑 동사의 구분을 좀 봅시다. 구별. 자, 별표, 현재 시제별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 끝날 때까지요, 만나게 되는 모든 용언의 판별은요, 미안합니다, 그냥 모든 안 할게요. 95% 이상의 용언의 판별은요, 뭘로 한다? 현재 시제로 합니다. 아닌 것도 있긴 해요. 했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리는 애도 있긴 해. 그런 애들은 뭐 외워놓으면 되지. 자, 동사랑 형용사는요, 무엇으로 구분한다? 현재 시제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 선어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 어찌됐건 요거만 알면 돼. 는 니은을 붙일 수 없느냐, 붙일 수 없느냐. 자, 는 니은을 붙일 수 있으면 걔는 동사입니다. 는 니은을 붙일 수 없으면 걔는 형용사입니다. 자, 동사 생각해 봅시다. 먹다. 얘 는 니은 붙여보세요. 유비는 어떻게 됩니까? 먹는다. 자, 달리다. 얘 는 니은 붙여보세요. 아르마 어떻게 돼?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달린다. 자, 달리다에 니은 붙여서 달린다. 맞죠? 자,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붙이고요.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으면 는을 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는 또는 니은을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고3 끝날 때까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용어는 이걸로 그냥 판별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알겠죠? 반면에 예쁘다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현재 시제어 선어와로 니은 붙여볼까? 예쁜다가 되네. 예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는 니은을 붙일 수 없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또 어렵다. 하지 마자. 자, 청유형이랑 명령형도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일 수 있으면 동사고요. 붙일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자, 청유형 어미 뭐 있어요? 뭐뭐 하자 있다. 그렇죠? 뭐뭐 하자. 명령형 뭐 있어? 뭐뭐 해라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근데 자, 청유형 어미는 동사는 붙일 수 있고 형용사는 붙일 수 없어요. 구분이 명확하잖아. 맞죠? 근데 쌤이 요거로 하라고 하고 요걸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시연아? 기억 안 나요? 뭐였지? 연재 혹시 기억나요? 자, 야, 시연아! 건강해라. 써, 안 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야 안 써요? 쓰잖아. 근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건강하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 맞죠? 자, 건강하다는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형용사야. 왜? 건강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 건강한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야.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원래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잘못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 명령형이랑 청유형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건강해라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행복해라 틀렸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틀렸어요. 우리 건강하자 도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게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형용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쁘다라는 형용사랑 비교한 거 봐봐. 자, 잘 보세요. 나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신나면서 야,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 말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내일부터 예뻐지니? 안 예뻐지잖아. 맞죠? 이해돼요?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야, 우리 건강하자, 행복하자 라고 얘기하는 건 야, 우리 내일부터 예뻐지자. 예뻐지잖아. 예뻐지지 안 되죠. 자,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 안 되잖아. 안 예뻐질 건데. 이해돼요? 상태나 성질은 명령하고 청유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가 안 되듯이 내일부터 행복하자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다음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가 있어요. 연결 어미거든요. 얘도요,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가 뭐가 있는데요? 나는 달리려고 나는 달리려고 운동장에 간다. 달리려고 하지 마. 달리러 할게. 자, 나는 달리러 운동장에 간다. 똑같아요. 어차피 려고나 너나. 자, 나는 달리러 운동장에 간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나 달리러 운동장에 간다. 자, 또 해볼까? 나 내일 미용실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요? 뭐 때문에 가게요? 무슨 목적으로 가게요? 나 예쁘러 미용실 간다. 나 예쁘러 미용실 간다고요. 돼, 안 돼? 안 돼. 왜? 갔다 와도 안 예뻐질 거잖아. 맞죠? 안 돼, 안 돼. 상태나 성질은 의도 목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로는요, 형용사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빈칸이 여기 위에 봅시다. 구별법 위쪽에. 자, 여기에 지난번에 쌤이 목이 터져라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또 한 30번 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다시 맨날 똑같은 예시 들어준다고 했어요, 쌤은. 자, 용언의 두 가지 종류. 동사, 형용사. 달리다. 너무 지겨워서 도저히 못 쓰겠으면 그냥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헷갈리면 계속 쓰면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 동사 달리다, 형용사 예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보고 용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활용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활용된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활용된다고요? 자, 다를 기준으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를 기준으로 끊어져서 뭐만 활용되는 거야? 다에 위치한 애만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등등등. 자, 다음 똑같습니다. 예쁘고, 예쁘지만, 예쁘면서 다에 위치한 애들만 바뀌어요. 맞죠? 다에 위치한 애들만 바뀌어요. 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달리. 예쁘고, 예쁘지만, 예쁘면서 예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자,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 진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넣어놔야 돼. 왜? 얘 조금 있다가 변하는 걸 가르쳐 줄 거거든. 알겠죠? 자,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안 변해야 돼. 그래서 변하는 애들 전부 뭐라고 할 거야? 불규칙이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규칙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냅둬야 돼. 알겠죠? 자, 달리다,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달리는 안 변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간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간. 그러면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미라고 한다고. 자, 어간 뒤에는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간 뒤에 어미 없이는 절대 혼자 쓸 수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뭐라고요? 의존 형태소입니다. 어미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미도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어간이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쓰는데 어간과 어미가 붙어 있지 않고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요. 어간은 어미에 의존하고요. 어미는 어간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 고등 올라가고 나면 배울 텐데 이제 품사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좀 보는데 너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좀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1년 뒤에 또 할 거고 2년 뒤에 또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오늘 설명한 것까지 요 위의 내용까지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내가 기말고사 쳤던 내용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그러면 우리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용언이 활용되는데 어간은 건드리면 안 돼. 어미도 원래 있던 거 건드리면 안 돼. 형태를. 그런데 형태가 깨지는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겁니다. 왜 불규칙이라고 하느냐? 어떨 때는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어떨 때는 규칙적으로 안 변하거든. 그래서 불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언이 활용될 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된다라고 해서 어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봐. 활용되는 데 있어서 어간 불규칙이니까 뭐만 바뀌어야 돼? 어간만 바뀌어야 돼. 어미는 안 바뀌고. 알겠죠? 자, 다음 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간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뀔 거야. 다음 마지막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거야. 어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 어간, 어미 모두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 자, 그런데 얘네는요 그나마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쉬운 부분이야. 바로 뭐냐면요, 우리 잘 보세요. 어미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아 또는 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예시. 자,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얘를 어미 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잖아. 그러면 또는 어가 들어가야 되거든. 조아야 조어야. 조아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아랑 어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는 좋다에 아어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붙는다는 걸 알아요. 아가 붙는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좋아 이렇게 되죠. 먹다 볼까요? 먹다에 아어 붙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먹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가 붙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어미 중에 아어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요. 얘가 붙을 때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아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서 그 다음에 어서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어로 시작하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변하게 만듭니다. 자, 어간이랑 어미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어미는요 얘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얘네 두 종류 때문에. 어 또는 아서 어서. 알겠죠? 자, 그러면 뭐만 해보면 돼? 얘가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뭐인지는 뭘 확인해보면 돼? 그냥 어간에 어나 또는 아서 어서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판단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불규칙, 시옷 불규칙입니다. 자, 건물을 짓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짓다. 그런데 여기에 아서 붙여봐. 아서 어서. 건물을 지서서야 건물을 지어서야. 지어서. 시옷이 없어지죠. 불규칙입니다. 왜 불규칙일까? 모자를 벗다 해봐봐. 모자를 벗어라고 해. 벗어라고 해. 벗어라고 하죠. 이때는 시옷이 살아있잖아. 그러면 벗다니까 어간이 벗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벗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벗어. 살아있어. 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간이 살아있어.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이죠. 짓다에다가 아어를 붙였더니 지서가 아니라 지어가 돼버렸어. 얘는 뭐야? 불규칙이지. 왜? 함부로 어간을 건드렸잖아. 어간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데 어간을 건드렸어. 불규칙이야. 알겠죠? 자, 이게 시옷 불규칙입니다. 시옷이 그래서 뭐 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느냐? 탈락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해요. 시옷이 탈락한다. 자, 다음 디귿 불규칙 볼게요. 디귿 불규칙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보세요. 디귿 받침이 있어요. 얘가 뭘로 바뀌냐면 리을로 교체됩니다. 이 문어는 좀 그거 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듣다. 여기에 아어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소리를 들어로 바뀝니다. 맞죠? 자, 기본형은 듣다에서 디귿 받침이야.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맞춤법 받아쓰기 할 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때는 듣다인데 저기 때는 들어고. 맞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할 때 되게 힘들었을걸. 왜 이땐 이거고 저땐 저거야? 듣인데 왜 디귿 시옷 받침 아니고 디귿 받침이야? 그냥 외웠을 텐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맞춤법이 만들어지는 데는. 자,
이 듣다가 들어가 되는 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긴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 받침인데 아어를 붙이면 리을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바뀌면 걔는 규칙이겠지. 굳다는요. 굳어. 디귿이 살아있는데요. 맞죠? 자, 그래서 굳다가 굳어가 되면 어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입니다. 그런데 듣다가 들어가 되면은 어간이 듣에서 들로 변했기 때문에 불규칙입니다. 내가 왜 묻다를 안 하냐면요. 묻다는요.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습니다. 묻다가 뜻이 두 개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는 뭐야? 물어보다라는 의미가 있지. 하나는 뭐야? 널 묻어버리겠어. 묻다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묻다는요. 물어도 있고요. 묻어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고 해서 아까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물어보다는 뭐야? ask. 불규칙이죠. 묻어는 뭐야? 규칙이지. 널 묻어버리겠어. 규칙. 자, 다음 비읍 불규칙입니다. 자,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일성적으로 많이 쓰는데 아마 아무도 인식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비읍이 뭘로 바뀌냐면요.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볼까? 돕다. 봐봐. 기본형이 돕다잖아. 맞죠? 그러면 다 대신에 아나 어를 넣는다고 생각해봐봐. 어떻게 됩니까? 도와가 됩니다. 여기에 원래 있던 비읍 어디 갔어? 안 보여. 아, 어를 붙였는데 얘는 도대체 왜 와가 됐는데? 여기 있던 비읍이 뭘로 변해서? 여기 있는 오로 변해서요. 도와가 됩니다. 그런 것도 뭐 규칙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조선시대 때부터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배우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글자인데 지금 현재에는 사라진 글자가 하나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비읍 밑에 이응이 있어요. 이게 자음입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사라지거든. 사라지면서 뭘로 변하느냐? 오나 우로 변해요. 그래서 돕다는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돕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거든.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읍, 이응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애들이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다 뭐로 변했느냐? 우로 변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돕다에 아어를 붙여서 노와가 됩니다. 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볼까요? 쉽다. 어떻게 돼요? 쉬워가 되죠. 우 생깁니다. 덥다. 더워. 더워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더워 이렇게 하죠.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 사투리야 사투리. 왜 더워라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버라 이게 버 소리가 더워라. 이 흔적이 사투리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더워라. 아이고 춥다. 추워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비읍 불규칙입니다. 비읍이 뭘로 변했다? 오나 우로 변했습니다. 자, 다음 르 불규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모르겠는데 일단 몰라 해봐. 자, 르 불규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러 불규칙 노별표해주세요. 르 불규칙도요. 어간의 끝소리가 르입니다. 러 불규칙도요. 어간의 끝소리가 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르로 끝나는 어간은요. 위어간입니다.
지 맘대로 변해. 알겠죠? 자, 일단은 르 불규칙이고 이기고요. 르잖아. 이거는 지금 어간 끝소리란 말이야. 어간의 끝소리. 어간의 끝소리 르가 뭘로 바뀔 거냐? 리을리을로 바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리을리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자, 흐르다. 기본형이에요, 여러분들. 흐르다잖아. 여기에 아어 붙여봐봐. 어떻게 되는데? 흘러 이렇게 됩니다. 흘러. 흐르다에서요. 다 빠지고 아어를 붙이는데 르가 뭐로 변한다고 했어요? 리을로 변합니다. 흘러 이렇게 되는 거야. 흘러. 르가 리을로 변해서요. 알겠어요? 자, 흘러. 그런데 이 르 중에서 규칙 활용도 있습니다. 치르다에 어를 붙여요.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치르다 할 때 이 르에 으 소리 있잖아, 그치? 이 으 소리에 아 또는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치르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치르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치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르 말고 다른 애도 그렇거든요. 자, 우리 김치를 담그다. 담그.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김치를 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요 원래 아나 어를 만나면 으가 규칙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이건 규칙이야. 모든 으가 다 그래요. 키가 크다. 아오 붙이면 어떻게 돼? 키가 커. 맞죠? 불을 끄다. 불을 꺼. 원래 으는요 아오 앞에서 으가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모든 거 다 공통이야. 근데 르만 이런 이상한 형태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만 불규칙인 거야. 저 뒤에 있는 애는 규칙이고. 와, 이거 선생님 다 알아야 돼요. 네, 다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제일 쉬운 게 이거야. 그렇죠? 자, 이런 거 막 탈락하는 현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앙고사 시험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 르가요 리을로 변합니다. 잘 보세요. 어간 불규칙이라고 했잖아, 쌤이. 어간 불규칙이니까 뭐가 훼손돼야 돼? 어간이 훼손돼야 돼요. 어미가 건드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어간이 훼손돼야 되기 때문에 르가 사라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고 리을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어가 러가 됐는데요. 얘도 훼손된 거 아니에요? 얘 훼손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말에요. 이응 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이응은요 사실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소리가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소리 하면서 배울 거거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시은아 이거 소리 내주세요. 요거 소리 내주세요. 똑같은데 소리가. 이해돼요? 소리 값이 없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자리 채워주는 게 앞에 초성했으면 이응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어가 러로 변한 건 훼손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자리라서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훼손은 뭐만 됐어? 르만 훼손됐거든. 그래서 어간 불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우 불규칙이 있습니다. 우 불규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요거밖에 없습니다. 푸다. 밥을 푸다. 자, 그런데 다 대신에 어서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밥을 퍼서가 되지.
되는데 어를 합치면 조인데 조는 사실 주어의 줄임말이잖아. 야 그거 주어 그거 줘 이거잖아. 주어서 그걸 주어서 그걸 줘서 이거죠. 자 그래서 주어가 저가 되는 건 규칙이야. 주어서를 줄여서 저어라고 하니까. 맞죠? 자 그런데 푸어를 합쳐서 퍼라고 하면 우 소리가 사라졌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 소리가 사라지고 어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불규칙입니다. 어간이 깨졌잖아. 우가 사라졌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간 불규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간 불규칙. 다음은 어미 불규칙입니다. 어미 불규칙은요 여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이 있는데 얘네는 예시가 별로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 하다라는 말이 있다. 하다. 자 여기에요 다 대신에 뭐뭐 아서 뭐뭐 어서를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유빈 어떻게 발음될까? 해서인데 해서를 세 글자로 바꿔봐. 하를 살려서 해서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재 어떻게 돼요? 하어서 하어서라는 말이 우리 있을까요? 하여서가 되죠. 맞죠? 해서는 하여서의 주인말입니다. 자 어서를 붙였더니 뭐로 변했어? 여서로 변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 여서라는 어미는 원래 없거든? 원래 없는 어미야. 어서만 있어요. 어서만 있는데 유독 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다라고 하는 어간 하에 어서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서가 됩니다. 하여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뀌니까 아가 뭘로 바뀌어? 여로 바뀌어. 그래서 여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바뀝니다. 어미 불규칙. 알겠죠? 자 다음 러 불규칙입니다. 자 얘 어렵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얘도요 르로 끝나는 애거든. 르로 끝나는 애에 아나 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가 뭐로 변하냐면 러로 바뀝니다. 선생님 아까 흘러에서도 어가 러로 변했잖아요. 흘러에서도 어가 러로 변했는데 얘는 어가 러로 변하는데 얘는 왜 어미고 쟤는 어간이에요? 봐봐. 이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르다는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도착하다. 정상에 이르러 또는 뭐뭐 어서를 붙이면 이르러서 이렇게 되겠지. 나는 정상에 이르러서 드디어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르러서. 자 기본형 뭐야? 이르야. 어간이 뭐야? 이르야. 이르러서. 이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어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서는 원래 뭐야? 어서잖아. 그래서 어서의 어가 러로 변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간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미만 바뀌었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미만 바뀐 러 불규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저기 뭐냐 이르다 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르다가요 뜻이 3개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까 봤던 도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음 시간이 이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왕께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르다 말하다는 말이 있죠. 말하다. 나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이르다. 자 도착하다. 혜림아 아서랑 어서 붙여봅시다. 이르러서. 신아 자 시간이 이르다에서 아서 어서 붙여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일어서? 일어서? 시간이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일러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야, 나 시간이 너무 일러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시간이 너무 일러. 말하다 아서 어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해보지? 나연아. 말하다 이르다에서 아서 어서 붙여보세요. 선생님께 일러서. 자, 이르러서입니다. 무슨 불규칙? 봐봐, 밑에 봐봐. 무슨 불규칙? 어간을 보면 돼. 어간은 이르잖아. 이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럼 어간 불규칙이야 어미 불규칙이야? 어미 불규칙. 그럼 어미 불규칙이니까 무슨 불규칙? 봐봐,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일러서는요, 이르라고 하는 어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어간이 훼손됐습니다. 맞죠? 어간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르 불규칙. 얘도 르 불규칙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히읗 불규칙. 자, 히읗 불규칙은 봐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히읗이 있어야 됩니다. 히읗 받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아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히읗은 탈락하고 없어져 버려요. 아어는 뭘로 바뀌냐면 예에로 바뀝니다. 자, 하얗다라는 말이 있어. 자, 여기에 다를 빼고 아서나 어서를 넣어봅시다. 얘는 피부가 너무 하에서야? 하아서야? 하어서야? 피부가 너무 하에서. 맞죠? 자, 원래 기본형은 뭐야? 어간이 얏 이거잖아. 히읗 없어졌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어서랑 야 만나서 뭐가 돼버려? 예서가 돼버려. 그래서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고 어간 어미 불규칙입니다. 자, 얘는요 전부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말에서만 해당됩니다. 하에서, 팔에서, 노래서, 누래서, 검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말에서 주로 히읗 불규칙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